많은 분들이 인간관계 하면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기 거를 거의 못 챙기는 거예요. 우리 아들 결혼시켰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안 왔어. 나 그동안 인간관계에 헛짓했나 봐. 이런 이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까워지면 하나의 병이 싹 트는데 그건 바로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는 이헌주라고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최명기입니다.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지나쳤던 감정들을 해석해드리는 인간 설명서 8번째 시간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친구 많은 것도 병이 될 수 있을까입니다. 원장님께서 사연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지식인사이드를 열심히 시청하고 있는 50세 남자입니다. 제 고민은 인간관계가 너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인간관계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친한 사람들과의 술자리는 물론 어색한 사람들이 있는 단체 술자리까지 빠지지 않고 전부 참여했거든요. 중년에 들어서고 나선 쏟아지는 각종 경조사, 시간을 억지로 내서라도 대부분 참석했습니다. 언젠가는 전부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최근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에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피곤했습니다. 지친 것 같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변 사람들만 챙길 줄 알았지 제 스스로를 챙기려고 노력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가 많은 게 병이 될 수도 있나요? 어떻게 해야지 이 피로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인간관계는 그냥 가만히 놔두고 가지치기를 하지 않게 되면은 매년 불어나게 되죠. 그러나 불어날 때는 조금씩 불어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버거워질 때가 있는데 내 삶이 윤택하고 아무 걱정이 없었을 때는 이 모든 게 감당이 됐어요. 내 삶이 힘들어지고 고민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전부 감당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되겠어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줄이려고 하다가 보면은 내가 상대방과 멀어지는 것만치 상대방도 나한테 멀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걸려요. 이론적으로는 스무스하게 멀어지기를 바라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뻥 나도 모르는 다툼, 나도 모르는 갈등, 일종의 작은 전쟁들이 벌어지면서 괴로워지지요. 사연자분께서 경조사, 행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다 참석을 하셨던 그런 분으로 보이시는데 이런 경우는 인간관계에 관련된 아주 오래된 불안이 숨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해도 불안하니까 계속 거기에 참석하고 연락이 이렇게 오면은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쌓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약간 번아웃이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 하면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좀 잘못된 이야기인 게 외향도 인간관계 계속하고 있으면 사실 소진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대목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되는데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면 자신의 의미라든지 가치라든지 열망이라든지 그 잃어버렸던 아주 중요한 진귀한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귀중한 변곡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이게 변곡점이 될 수도 있고 둘 중에 어느 쪽인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2-3달 가벼운 우울증이나 슬럼프가 있어서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 했다가 한 5달, 6달 지난 다음에 생각지 않은 돈이 생기면서 세상은 너무 좋아 그러면서 또 친구들한테 다 그 돈 쓰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을 하느냐? 한 인간은 몇십 년 동안 싫어하던 거를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몇십 년 동안 좋아했던 거는 내가 계속 좋아하고 있는 거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조금 더 지켜봤으면 해요. 이 상태가 얼마나 지나가는지. 여기에서 너무 조바심 있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몇 달 뒤에 다시 친구들 보고 싶을 때 되게 쑥스러워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계속 만나고 싶은데 다 사이가 나빠지고 이상하게 멀어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은 힘들면 핑계 대시고요. 빠져도 되는데 그런 다음에 봄 되면 다시 원래대로 살게 되실 확률이 높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는 상부했는데 상조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힘들어요. 우리 아들 결혼시켰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안 왔어. 나 그동안 인간관계에 헛짓했나 봐. 혹은 어렸을 때 굉장히 이 친구 잘해줬다고 했는데 그놈이 글쎄 맨날 내가 술 먹자고 불러내서 힘들었대. 이런 이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외향적이고 밖으로 인간관계를 하다가 보면은 인간관계의 깊이는 조금
조금 엷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많은데 힘들어지고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둥처럼 기댈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다고 느끼게 됐을 수도 있죠. 세 번째는 이제 가족과 같은 변수가 있어요. 은퇴도 하게 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그런데 나와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은 그 소원하게 된 이유는 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가족을 못 챙겨서 이렇게 됐어 하게 되면 허무함이 오지요. 또 본질적으로 인간관계는 사실은 정적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하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보면 아주 친한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하고는 사실은 앞으로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와 내가 그렇게 친밀해졌었던 이유는 지난한 고통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했던 거거든요. 같은 문제집을 풀고 뭐 여러 이야기를 해보고. 근데 그 친구와 내가 다른 대학에 가고 직장이 달라지고 또 결혼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 서로 사이에 어떤 교집합이 없다 보니까 그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측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까워지면 하나의 병이 싹트는데 그건 바로 서운병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 친해지고 친밀해진다.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자꾸 어떤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너 왜 이러니? 어떻게 된 거니? 이렇게 계속 연락을 하게 되면서 서운병에 걸려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왜 이렇게 계속 연락을 하지? 버겁고 좀 부담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관계에서의 어그러짐이 일어나면서 갈등, 허무함 이런 것들이 싹트게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지금 사연을 보면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무리해서 그렇게 다닌 것도 한몫한 것 같아요. 이렇게 손해를 자꾸 보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분들의 공통점 같은 게 있을까요? 손해를 보면서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분들의 공통점이 이전에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지요. 사실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거는 내가 현재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과거에 그 사람들을 봤었을 때 손해를 봤다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되는 거지요. 어떤 분들은 최근에 몇 번 사람들한테 실망을 하더라도 그래, 실망할 때도 있지 생각하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50의 이익을 본 거랑 50의 손해를 본 거 있으면 또이또이잖아요. 내가 사람들이랑 사귀면서 그동안 즐겁고 괜찮았던 거는 굉장히 조금 생각해요. 나한테 힘들게 한 거는 많이 생각해요. 그럼 항상 손해를 보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게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는 사람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시간의 배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딱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미래가 중요해요. 과거에 내가 행복했고 현재 행복하더라도 미래가 걱정이 되면 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미래가 불행하고 과거가 좀 불행했더라도 현재가 행복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손해를 보면서 여태까지 사람들을 만났어 하는 분들을 보잖아요. 그분은 과거에 있었던 좋았던 거를 잊어먹는 분이고 미래에 있어서 좋았던 거를 잊어먹는 분이어서 현재지향적인 분이신데요. 현재지향 중에서 부정적인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한마디로 또 이야기를 해본다면 지나치게 타자 중심적인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사실 손해보는 인간관계 거의 안 하거든요. 나한테 어떻게 하면 이득이 되냐, 이게 되게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 타자 중심적인 사람들은 반대로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 계속 이 생각을 하느라고 자기 거를 거의 못 챙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먹으러 갈래? 그러면 너는 뭐 먹고 싶어?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속으로는 난 짜장면을 계속 먹은 거예요. 그러면 짜장면만 아니어라, 짜장면만 아니어라,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분이 짜장면 이러면은 그냥 가면서 냉면도 팔겠지? 막 이러면서 가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 사람은 원한 같은 거는 잘 안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호의는 너무나 잘 잊어버립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동료분들한테 자꾸 나가서 커피를 샀대요. 그럼 이제 자기는 자기가 한 5번 정도 사면 이분도 좀 사고 이분도 좀 사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계속 자기가 사는데 6, 7번쯤 살 때는 계산대에서 이렇게 가면 그 둘은 뒤로 빠지는 거예요. 어련히 자기가 살 줄 알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살 때 정말 고맙다고 생각할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게 되게 슬픈 사연인데요. 사실은 나머지 두 사람은 이 사람이랑 커피 마시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가자 그러니까 같이 커피 안 마시면은 삐져서 뭐라고 하겠지 하고 같이 간 거예요. 내가 싫은 사람이랑 같이 있는데 내가 왜 내 돈까지
이러면서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은 그냥 눈치껏 알아서 이제 가자고 얘기를 안 해야지. 우리가 내면 또 저 사람이랑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잖아요. 돈 안 써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돈을 안 쓸 때요, 눈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 나 싫어하는구나. 억지로 여기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어쩌면. 원장님, 그러면 내가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좀 실망스러울 것 같은데 혹시 내 친구나 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낼 수 있는 어떤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있지요.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자꾸 우리는 그거를 갖다 거스르려고 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난 네가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은 나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야, 너 왜 그러니 하면 싫은 표정 보이면 나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복잡하게 생기니까 문제예요. 내가 저 사람이 좋아해요. 저 사람이 나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 좋아하는 표정이 안 보여요. 그래도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나를 혹시 좋아하고 있지 않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사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거를 다 알아요. 인간은 그렇게 생각처럼 복잡하지가 못해갖고요. 자신의 본심을 그렇게 잘 숨기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제 본심이 이거였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도 사실은 지금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과 행동은 이거지만 과거에 그 사람이 나를 좋아했던 것도 맞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 내가 저 사람이 나도 좋아하고 나도 저 사람을 좋아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싫어한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복잡해. 그러니까 옛날에도 싫어했었는데 본심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야지 라는 식으로 생각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간단해요. 마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발현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축적돼서 충분한 행동의 패턴이 쌓이면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증이 되죠. 그래서 저는 4가지 정도를 조금 보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첫 번째는 작은 부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도 별로 관심 없다거나 계속 바쁘다고 하면서 거절하는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연락의 횟수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의 연락을 하고 있지 이 사람은 거의 연락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을 수 있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데 약속입니다. 약속 시간에 계속 늦게 온다. 이 부분은 굉장히 강력한 증거일 수 있어요. 누군가를 내가 정말 좋아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면 먼저 와서 기다리는 게 사실 인지상정이거든요. 네 번째는 내 이야기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만나서도 자꾸 핸드폰 본다든지 다른 거로 돌아다닌다든지 이러는 부분이 보인다면은 나를 별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강력한 4가지의 지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은 나중에 돌이켜놓고 보니까 의미 없는 인간관계가 너무 많았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사회가 지금 인간관계가 엄청나게 팽창돼 있잖아요. 카톡 친구 1000명 정도는 그냥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인간관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굉장히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만큼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은 깊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맺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면 조금 안전하고 편안한 사람을 많이 만나기를 조금 권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를 어필해야 된다거나 자꾸 뭔가 내가 해줘야 이 친구가 만날 수 있다거나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면 그냥 안전하고 편하다는 느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관계에서는 상호적인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친구를 보면은 내가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정말 자발적으로 그 친구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친구가 정말 진실한 어떤 태도로 나를 맞이해 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상호성은 정말 인간관계라고 하는 맛을 깊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토대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3번째는 중요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활동들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그 인간관계의 깊이가 좀 더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연자분께서 좀 나를 먼저 살펴보고 그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 3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에는 일종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랑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남을 내가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요. 남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사랑하는 게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원하는 거는 저 인간관계 때문이 아니라요. 이 인간관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나의 마음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가 나한테 행복을 주고 있고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내가 이 인간관계를 생각하게 됐을 때 나의 어떤 전체적인 관계가 좋아지는 거다. 그러면 그거는 가치 있는 인간관계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 인간관계가 나한테 행복감을 주지 못하고 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도대체 너 뭔 짓을 하고 있니? 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 나의 인간관계는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는 자꾸 딴 사람과 나의 관계를 바라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게 영향을 미치는 나의 마음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원장님, 사실 살아가면서 친구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거를 바라고 또 거창하게 생각만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원장님께서는 친구는 어떤 존재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친구가 친구라고 하기에 아닌 거부터 한번 골라볼게요. 순전히 어떤 사람을 갖다 목적을 갖고 만난다. 그 목적 이외에 다른 게 수반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친구가 아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뒤바꾸면은 이런 게 형성이 되는 거지요. 어떤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뚜렷한 목적이 없는 부분이 다소라도 있으면은 친구의 요소가 다 조금씩 있는 거예요. 직장 동료인데 내가 여기 그 사람이랑 있는 게 단지 일 때문이 아니라 그래도 같이 있으면 좀 좋아. 그러면 그건 이제 친구인 부분이 약간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친구는요, 대체적으로 즐거움을 갖다 동반하게 돼요. 그래서 특별한 목적이 없고 거기서 생기는 아주 엄청난 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있으면은 즐겁다. 그러면 전 그건 이제 친구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친구는 이 사람은 친구, 이 사람은 동료. 사실 우리 자꾸 구분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그게 섞여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스펙트럼 같은 거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런 친구 말고 좀 진정한 친구에 대해서 얘기해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진정한 친구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는 거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동시에 생각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내 편을 못 들어줬어요. 그러나 내가 제일 진정한 친구였다 그러면요, 저 사람이 나의 편을 못 들어줬어도 내가 다 이해해줘야지 진정한 친구예요. 나로 인해서 진정한 친구가 안 되는 거지요. 진정한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요, 곤란한 일을 별로 부탁하지 않아요. 친구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요. 이 사람은 우정이 깨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한테 친구는 내가 그 사람을 곤란하게 하거나 내가 그 사람한테 별로 요구하는 바는 없어요. 그러나 왠지 걔랑 같이 있으면 좋겠고 걔가 가끔씩 내 부탁을 거절해도 괜찮고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도 괜찮고, 그게 나한테 진정한 친구예요. 사실 친구는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둘 사이에 티키타카가 좀 맞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 앞서간다? 그럼 내 호의가 어떤 사람에겐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압박감으로 작용해서 나를 오히려 더 멀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인간관계에서 정말 힘든 분들이 나는 막 10을 줘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10을 주는 게 별로 고맙지도 않고요. 어떤 면에서는 부담돼서 더 연락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그 시간의 토대에서 조금씩 그 사람과 동행하면서 내가 이 사람과 얼만큼 동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가늠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어떤 면에서는 균형이고 함께하는 활동의 어떤 집합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너무 한 방에 막 친해질 수 있는 것, 그런 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쭉 다른 사람만 챙기고 나 자신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후회가 있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챙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저는요, 자기 돌봄 중에 하나인데 3가지를 엮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를 하는데, 나에게 좀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맛집을 가서 밥을 먹어요. 그런 다음에 2번째는 그 주변에 있는 영화관을 미리 예약을 해서 영화를 봅니다. 그 다음에 서점도 한번 들릴 수 있으면 들리고,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카페도 좀 들리고, 이렇게 해서 저를 위한 작은 선물들, 작은 어떤 아이템들, 이런 걸 좀 가지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뭐 읽느냐, 그렇진 않고요, 이불 덮고 정말 꿀잠을 잡니다. 이런 지점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저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저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굉장한 자기 돌봄의 어떤 수단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건강한 삶, 나를 챙기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뭘까? 저는 관념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한 활동들, 의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꿈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꿈에는 항상 남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남이랑 나랑 구분된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별로 구분되지 않아요.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을 챙기는 거는 나를 챙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아유, 좀 거리를 두고 본인을 챙기세요 하거든요. 어머님들한테는 자식을 챙기는 게 나를 챙기는 거거든요. 그분한테 자식을 챙기지 말고 본인을 챙기세요라고 하는 얘기는 살지 말란 얘기랑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챙기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것들을 갖다 잘 챙기면요. 그게 사실은 나 자신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언가를 챙김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챙긴다라고 할 정도로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게 없을 때 우리는 외로워지고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내 자신을 갖다 잘 챙기고 싶잖아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동물들, 진짜 내가 아끼는 것들을 만들면은 저절로 사랑이 생기면서 그 사랑이 나를 챙기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지식인사이드 인간관계 편이 오는 2월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저랑 우리 최명기 원장님이랑 한석준 아나운서님이 지식인사이드에서 해왔던 방대한 이야기를 한 권에 요약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읽으면 조금 도움이 될까요? 고민이 많은 분들이 읽으시면은 그 고민에 대해서 따뜻하면서도 결이 다른 해법을 갖다 얻게 되실 거예요. 인간관계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범 답안이 없어요. 내가 편하고 나한테 가능하고 나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면 안 되고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그런 관계를 만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책에 모든 해답이 있는 거예요. 또 이게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생각이 발전하고 개발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쭉 쓴 책과 다르게 대화의 흐름을 쫓아가시다가 보면은요, 그 안에서 깨달음도 있지만 재미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더군다나 한 명의 해답이 아닌 세 명의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라든가 세상사에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을 지루하지 않게 위로받고 해결법을 원하시는 분들께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인간관계는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처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책에는 대가이신 우리 최명기 원장님의 주옥과 같은 글들이 많이 적혀 있고 또 실제적인 대처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에게 강력 일독을 추천합니다. 오늘 저희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교수님과 나누어 봤습니다. 저희의 대화가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께 해결의 실마리가 되고 위안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요런 사진 하나 찍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굉장히 요즘 제가 못하는 일인데. 요즘 MZ 분들이 굉장히 네.